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경선 도전을 위해 오늘 퇴임하는 가운데 도의회가 현역 도의원을 차기 정무부지사로 추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될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도정 현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퇴임을 하루 앞두고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도정 공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현역 도의원의 정무부지사 임명서를 의식한 듯 도의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위에서 부지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누구 추천하라 말라 할 수는 없다. 설령 추천하라고 해도 이위에서는 추천하는 게 도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원내대표들도 제2공항 문제 등 갈등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의원이 정무부지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는 이왕이면 좀 전문가이고 좀 행정 절차를 아시는 분들이 해서 도민들에게 정당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자동 퇴임하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도의회에 퇴임 인사를 왔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추켜 세웠지만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그게 아는 바가 없어서 저는 이제 내일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맡으라고 하면은 맡아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무부지사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도지사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제주 지역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도지사 권한 대행이 정무부지사 후보자를 지명하면 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지만 임명 동의 권한은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무섭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확진자의 60%가량이 변이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휴가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여 이번 광복절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스레 펼쳐진 바다에서 피서객들이 카약을 타며 더위를 식힙니다. 주변 바닷가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휴가와 방학을 맞아서 하루 평균 3만 6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휴가철 사람들의 이동이 빠르게 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주 지역 확진자 104명 가운데 58%인 60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이 중 59명이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5월 대학생 운동부 집단 감염 때 변이 감염이 급증한 뒤 잠시 주춤하다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주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60명입니다. 앞서 확인된 검출자를 포함하면 제주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237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막바지 피서 관광이 절정을 맞는 이번 광복절 연휴가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는 다음 달은 돼야 한풀 꺾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이후에 이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첫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충분히 올리고 그러면서 방역 강화, 특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늘 하루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 이 가운데 4명은 제주시 일가족과 어린이집, 제주공항 직장발 집단 감염 관련으로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요. 질병관리청이 숨진 여성에 대한 혈전증 검사를 3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A씨가 도내암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것은 지난달 26일. A씨는 접종 닷새 만에 혈관 등에서 피가 엉겨붙는 혈전증 증상이 나타나 제주시내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A씨의 혈전증 관련 검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A씨에 대한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받은 뒤 접종 이상 반응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3차례 의뢰했지만 거부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1차와 2차 검사 의뢰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혈전증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 있지 않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A씨의 경우 백신 종류를 제외하면 의심 증상이나 혈소판 수치 등이 검사 의뢰 기준에 부합하고 미국에서도 모더나 백신 접종 뒤 혈전증 발생 사례가 있었던 점에 들어 다시 검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아닌 mRNA 백신이었고 또한 처음에 아마 의뢰할 때는 그 혈소판 수치가 그 정상 이상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현재 역학조사가 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검사가 거부되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7일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도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발생 가능한 이런 모더나 혹은 화이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를 거쳐 사인이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지만 A씨가 이미 숨져 인과성 확인이 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수칙을 여수 MBC 조희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광양시 본강면의 한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천안 지역 확진자가 친척들과 함께 이곳에 다녀갔고 9일 오후 6시 기준 같은 시간대 야외 수영장을 이용했던 시민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1명은 광양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인돼 종사자와 원아 등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80여 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전 발열 체크나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진 않았지만 전파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무증상이 거의 30%예요. 이게 단순히 발열 체크 하나로 해서 모든 코로나 의심 환자가 다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 자체를 자제를 해주셔야죠. 한편 이번 물놀이 시설 집단 감염으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염소로 소독한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한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영장 등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물의 종류보다는 비말과의 접촉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물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의 숙박시설 야외 수영장 물에서도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데서 좀 감염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샤워 시간이 그런 데가 이제 환기도 안 되고 그런 좀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샤워하다가 그렇게 감염되지 않았나.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할 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 등 밀폐된 환경은 가급적 피해야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튼튼한 우산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남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편 수증기를 가득 품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혀 남쪽 해상으로는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내외로 비가 강하게 오고 있고요. 제주 북부와 서부,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에 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mm,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면서요. 강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폭염주의보는 해제됐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떨어졌습니다. 북부 지역 24도, 서부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장기간 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농협 직원의 수십억 셀프 대출과 관련해 해당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농협 직원 40살 A씨를 구속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농협은행 서귀포시 모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7차례에 걸쳐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25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인천 지역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도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5월 치매 환자에게 접근해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넉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클린하우스 CCTV 영상을 통합관제센터 범죄예방 CCTV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클린하우스 CCTV 4,200여 대 가운데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장소를 선정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제주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줄여주는 감면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제주항공이 1억 4,400만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화북 중계펌프장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49억 원을 들여 합류식 하수광고로 인한 원류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비공사를 했는데도 지난해부터 원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해 이전에 진행된 하수광거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